안녕하세요. GTX시대 돈이 지나가는 길의 투자의 저자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30대는 서울에서 청약에 당첨될 확률 0%, 패닉바잉은 계속된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마련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0대가 왜 현실적으로 청약 당첨이 되기 힘든지, 그리고 특히 서울에서 유독 더 힘든 것인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고, 현재 30대가 패닉바잉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제도들이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30대에 자녀를 두고 있거나 신혼부부들, 그리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이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실질적인 도움 되신다면 아낌없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지난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청약에서 당첨된 전체 수 대비 30대와 40대의 당첨자 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일반 분양과 특별 분양 모두 합쳐서 5,36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단순 숫자만 놓고 보면 절대 적은 수는 아니죠. 그러나 연령별로 보면 현 청약 제도의 가점제 여파로 인해서 30대의 청약 당첨이 40대보다 확연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대의 청약 당첨자는 7월까지 총 1361명으로 40대의 57% 수준에 그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현 가점 제도는 동일한 조건일 때 나이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서 일반 매매를 통해서 아파트를 거래한 총 거래수 대비 30대와 40대의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모두 합쳐서 64,399건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청약 당첨 사례와는 다르게 30대의 거래 건수가 40대보다 확연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청약 제도의 한계를 깨달은 30대가 더 늦기 전에 소위 말하는 패닉바잉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청약 제도상 30대가 당첨되는 것은 왜 그토록 힘든 것일까요? 딱 30에 결혼해서 자녀를 둘 둔 39세가 된 사람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현행법상 만 30세 이상이거나 이전에 결혼을 한 경우는 그때부터 세대를 독립하고 있으면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즉 이 경우는 30세에 결혼을 했고 현재 나이가 39세이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은 9년으로 9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에 들어가서 무주택 기간 가점은 20점이 됩니다. 부양가족수 가점은 원래 계산 방식이 있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본인을 포함한 총 가족수의 5를 곱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가 둘이라고 했고 본인 포함해서 총 4명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수 가점은 20점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총 15년 이상이 되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은 17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점은 57점이 되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정도 자리가 잡힌 후에 결혼을 해서 자녀 둘을 두고 있다면 자녀를 더 낳거나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이상 평범한 30대가 30대의 끝자락인 39세가 되어도 최대 가점은 57점이 거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서울에서 30대 평균 가점이 60점이 넘죠. 자세히 보셔야 할 것이 화면에 보시는 60.6점이라는 가점은 서울 전체 평균이 아니라 30대 평균 가점입니다. 즉 서울에서 30대의 새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는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막론하고 현 시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 형태에서는 당첨되기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평범한 30대 가정이 서울에서 신규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무주택 기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것 뿐입니다. 먼저 무주택 기간을 늘리는 경우를 보죠. 현 청약 제도상 만 30세부터 독립된 세대로 인정이 되고 그때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니까 결국 무주택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4년 먼저 26세에 결혼한다고 가정하면 1년당 2점씩 더해져서 무주택 기간 점수는 20점에서 28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구조상 20대 중반에 자력으로 결혼이 가능한가요? 결국 무주택 기간 가점이 20점을 넘기 위해서는 내가 결혼한 후에도 제대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부양가족 가점을 늘리는 경우를 보죠. 현 청약제도상 부양가족 1명당 5점을 주고 본인 포함해서 최대 7명까지 인정해서 35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니까 결국 부양가족 점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녀를 더 낳든지 아니면 부모님과 합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자녀를 하나 더 낳는다면 1명당 5점씩 더해져서 점수는 20점에서 25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 30대 당첨 가능 점수를 넘죠.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 평범한 30대 부부가 자녀가 이미 둘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더 낳아서 기른다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인가요? 즉 이 경우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결정적으로 30대가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되기 힘든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로, 그리고 85로 초과하면 가점제와 추첨제로 50%씩 나눠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신규 택지 공급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의 100%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이 일반 택지 조성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존 조합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서울 신규 아파트는 대부분 기존 조합원이 있습니다. 조합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동호수를 먼저 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은 중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하죠. 가점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30대가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추첨제인데, 추첨제는 중대형 평수에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기존 조합원은 중대형 평수를 선점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당연히 서울에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는 절대적으로 중대형 평수가 일반 분양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서울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분양한 아파트의 공고를 봐도 중대형 평수의 추첨제 공급 물량은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도 10가구를 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중대형 평수도 경쟁률이 높아서 30대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혼특공으로 넣으면 되지 않느냐고. 물론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는 신혼특공을 노리는 것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죠. 2020년 2월부터 8월 사이에 서울에서 신혼특공으로 공급된 가구 수는 932가구입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한 달간 서울에서 결혼한 신혼부부가 총 3,666쌍입니다. 6월 한 달이니까 2월부터 8월까지로 환산하면 곱하기 6 해주면 되죠. 거기에 신혼특공은 결혼 후 7년까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7을 곱해줘야 되겠죠. 올해 6개월 동안 공급된 신혼특공 가구수 대비 신혼특공 경쟁자는 얼추 20배가 넘습니다. 특별공급 물량을 늘릴 계획이지만 웬만큼 늘려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기 신도시는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물론 서울의 청약 당첨이 힘들고 계속 오르는 집값이 부담이라면 3기 신도시를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기 신도시는 아직 토지 보상도 마무리되지 않았죠. 사업의 기초가 되는 땅조차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에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넉넉 잡아 10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30대 후반이 3기 신도시에 입주할 때가 되면 나이가 거의 50이 되고 자녀들은 성인이 됩니다. 그때까지 서울에 내 집 없이 사실 건가요? 요즘 패닉바잉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이죠.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오르는 청약 가점보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폭이 더 크다 보니까 이러다가 정말 영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모든 여력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현상을 말합니다. 누군가는 패닉바잉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패닉바잉은 현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실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입니다. 비록 패닉바잉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하게 쓰고 있지만 저는 30대의 과감한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패닉바잉이라는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신규 분양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결국 날이 갈수록 로또 청약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내가 당첨될 확률이 낮다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청약을 포기하고 입지 좋은 기존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오늘의 영상이 중요한 결정을 앞둔 30대나 3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아낌없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